이렇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산군 때문이기도 했다. 연산군은 수족처럼 따르는 김자원 같은 내시를 앞세워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었고 김자원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일단 왕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양반 관료들과 원천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시들이죠. 그 양반들은 내시가 암만 높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도 천한 노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 왕은 자기 신복이면서 양반 관료들과 대립할 수 있는 내시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가지고 내시를 이용해서 양반들의 어떤 치부를 들춰낸다거나 또 그 어떤 정보를 캐낸다거나 또는 자기가 양반들한테 직접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면, 좀 이런 면들은 대신 내시를 시켜가지고 악역을 담당하게 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로 그 내시들의 지위라든가 신분을 높여주고 그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조처를 많이 취합니다.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궁중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내시들. 그들은 신권 정치라고 할 만큼 조선의 독특한 정치제도 속에서 왕과 신료들의 관계를 최대한 악용해 때로는 국정의 기본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갑시다. 선조 때 김계한은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안위를 지킨 내시였습니다.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공신에 봉하자 그것을 취하하라는 양반들의 상소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내시에게 그런 명예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공을 세웠는데도 그것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정사나 야사의 이 내시 관련 기록을 보면은 건방지다거나 또는 비하하는 표현 아니면 분란을 일으킨 그런 행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 개인이, 한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는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내시들이 하나같이 나라에 해만 끼친 것일까요? 몇몇 내시들의 직분을 넘어선 일탈 행위가 전체 내시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동은 조선 출신으로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내시였다. 세종 때 명황제의 후궁으로 뽑혀가는 조선 처녀 한계란의 종자로 따라가 중국에서 환관으로선 높은 직위인 태감의 벼슬에까지 올랐다. 정동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고 더구나 명황제의 총애를 받던 한씨를 후원자로 두고 있어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 정동 외에도 박부와 황음 등 많은 조선 출신 환관들이 중국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그 화자가 결국 공납이 되어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영민하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배우지 않았더라도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매우 영민하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출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중국으로 뽑혀갈 때 이 처녀들하고 궁인들하고 같이 뽑혀가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외국에 가서 그네들과 이제 궁중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후견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출신 환관의 영민함은 중국의 황제도 인정해 조선 초 중국으로부터 온 사신 대부분이 조선 출신 환관이었다. 정동은 사신의 자격으로 5번이나 고국 조선을 다녀가는데 중국 황실과의 밀착 관계를 이용해 조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변방의 민족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외국에 대해 무기와 관련해 금수 조치를 취한다. 그중 조선이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각궁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었던 물소의 뿔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소불은 중국 남방에서 수입해왔던 것이다. 여진족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조선으로선 큰 타격이었다. 각궁의 금수 조치를 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가 바로 조선 출신 환관 정동이었다. 당시 조선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준 정동에게 성종은 고마움을 표한다. 병기에 관계되는 궁각이라든지 혹은 다른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명나라 측에서는 금지하는 그런 그 품목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무역해 오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교적인 그 현안 문제 이런 것이 명나라에 크게 해롭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우리 편을 들어줘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점을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사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다. 피해단의 근원이 됐던 왕과 내시와의 밀접한 관계. 그 자체가 피해단의 원인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내시는 그 왕과의 관계에서 일반 신료들이 예의와 명분을 차리는 그 좀 공식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그에 비해서 왕과 내시는 대단히 허물이 없는 오히려 그런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관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왕 앞에서 솔직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연산군 때의 그 김처선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도 연산군의 그 공포 정치에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 김처선이 나서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그 바른 말을 하는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직언을 했던 김처선. 연산군대에 같이 내시직에 있었던 김자원과는 달리 직분에 충실한 내시였다. 김처선은 왕에게 직언을 했다고 하여 너무나 가혹한 참사를 당한다. 그의 집터는 파헤쳐져 연못이 됐고 친척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조선조를 통틀어 공을 세웠던 내시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 공신의 칭호를 받았지만 대부분 신료들에겐 형편없이 평가된다. 이런 평가에도 많은 내시들은 왕의 곁에서 늘 그들의 본분을 지키려고 했다. 내시들의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구한말에도 있었다. 1884년 우정국의 개설 축하연에서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이때 수구 세력으로 분류된 민영목, 조영하, 한규직 등이 개화파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 중에 유재현이라는 내시도 포함돼 있었다. 내시 유재현은 정변 2달 전까지 윤치호, 김옥균 등 개화파들과 시국을 논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유재현을 죽였을까? 갑신정변 한 달 전 윤치호의 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